전장 5m에 달하는 이 사이즈급에서 프런트 미드십의 구조를 띠고 있는 세단이면서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이 정도의 스포츠한 주행이 가능하면서 이 정도의 공간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정도로 럭셔리하고 이런 차는 전 세계에서 530i가 유일합니다. 없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동차 리뷰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선 BMW의 전매 특허죠. 스포츠 모드에 놓고 RPM을 끝까지 올려서 주행을 하면서 와인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과격한 주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격한 주행을 했을 때 530i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다 놨고요. 이제 BMW는 스포츠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속기에서도 S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다 놓으면 계기판이 변하고, 요즘 다 되죠. 아반떼도 되죠. 요거 계기판이 변하고 RPM을 약간 높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S 모드로 바꾸면 RPM을 쓸 수 있는 한 최대로 써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이제 ECU라 그러죠. 우리가 ECU를 통해서 기름을 조금 더 많이 소모를 해서 출력을 조금 더 높여준다고 해요. 엑셀 반응도 좀 빨라지고. S 모드는 변속기의 세팅이 바뀌는 겁니다. 변속기 세팅이 S 모드로 놓는다고 해서 엑셀 반응이 바뀌진 않아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 놓고 S 모드로 놓으면 쓸 수 있는 최대값을 쓰는 거죠. 하필 학교 앞을 30km로 안 주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RPM 소리가 달라졌어요. RPM 소리도 달라지고, 워낙에 이제 소음 대책이 잘 돼 있어서 잘 들리진 않아요. 잘 들리진 않는데 이게 지금 배기 사운드도 조금 바뀝니다. 잘 들어보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팝콘도 터진다 그러는데 팝콘 터지는 소리 들으려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려요. 이게 방음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컴포트 모드 때는 제가 편안하게 주행이 언제 변속되는지도 모르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은 변속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변속이 될 때 한 번씩 탁탁 튕겨줘요. 물론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 충분히 피드백은 전달해줍니다. 자, 변속이 될 때 변속이 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변속하는 느낌 나요? 변속의 느낌 나죠? 네. 확실하게. 아까랑 확실히 달라요. 딱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RPM을 높게 유지를 하니까 지금 3단위에서 2500 RPM을 유지하고 있죠.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당연히 기름 많이 먹겠죠. 이렇게 가면. 근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치고 나가고 싶을 때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변속기 세팅이 바뀌는 겁니다. 연비 얘기를 안 했나 아까. 연비 진짜 좋아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지 않나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연비 진짜 스포츠 모드로 놓고 명 조진다 그러죠. 조지면은 연비가 확 떨어집니다. 연비 진짜 좋아요. 저는 이제 6km대 나오더라고요. 제가 밟으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스포츠 모드 놓고 그냥 밟으신다 그러면 한 7, 8km 선 나오실 거예요. 저는 이제 RPM 끝까지 돌리는 스타일이니까 좀 극악의 연비를 보여주고. 근데 이제 편안하게 주행을 하면 차가 연비가 좋아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사서 초기에 거의 안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평균 주행 속도가 33km. 그러니까 뭐 시내 주행 엄청 했다는 얘기죠. 고속도로 주행만 한 게 아니라. 근데 평균 연비 소비율이 리터당 10km가 찍혀있죠. 자, 이거는 뭐 포함이냐면 시동 키고 딴짓한 거, 뭐 주차장에서 누구 기다린 거, 뭐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모드 놓고 막 밟았던 거, 뭐 고속도로 크루징 했던 거, 모든 거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비가 리터당 10km 이상 나온다. 연비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가 5m 가까운 길이고 차량 무게가 1695kg인가 그래요. 공차 중량이. 그러니까 1700kg죠. 그러니까 차량 무게가 뭐 급인 만큼 아반떼처럼 가벼운 차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복합 연비가 10km가 나온다? 물론 뭐 디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옛날에 530D 기동 디젤이 리터당 10km 나왔었어요. 디젤인데. 근데 가솔린이 리터당 10km 나왔다? 잘 나오는 거죠. 굉장히. 실질적인 주행을 했을 때의 체감적인 연비는 뭐 제네시스하고 얘기하면은 얘가 연비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벤츠랑 비교를 해도 BMW가 연비가 더 좋습니다. 이 그레이드에서는 가솔린 요 그레이드에서는 BMW 연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도로 여건이니만큼 좀 밟아볼 수는 없는데 RPM만 높여서 달려볼게요. RPM만 높여서 제 매뉴얼로 일부러 6000까지 쓰면서 지금 터지죠? 뒤에. 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킹 들어갔어요. 지금 커브 돌아서 나갑니다. 브레이킹 놓고
그리고 지랄도 한번 해보고, 뭐 길이 막혀가지고 더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RPM 끝까지 돌렸잖아요 이번에. 전문적인 이제 서킹 영상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속은요 충분합니다. 1700kg이라는 무게, 250마력, 35토크 정도 되는데, 야 이거 차 안 나가서 못 다니겠는데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피드백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MW가 벤츠 대비 더 빠르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 엑셀 바로 반응을 하고, 브레이킹도 바로 반응을 한다. 가다서다 반복을 해도 유동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BMW 정매 특허기도 하고 뭐 최대 장점이기도 하죠. 내가 차를 한계치까지 몰아붙여도 다 받아줍니다. 제 실력에서는 사실 이걸 갖고 언더를 낸다거나 오버를 내는다던가 뭐 이렇게까지 운전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네. 생각보다 휘청휘청 거리지 않는 느낌이 나요. 휘청휘청 거리는 건 전혀 없죠. 네. BMW 5 시리즈, 뭐 3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4기통 모델은요, 6기통이 아니라 4기통 모델은 엄밀히 얘기하면 FR 바디가 아니에요. FR 차체가 아니고 FMR입니다. 이 중심축 가운데에 무게 배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엔진이 안으로 들어와서 차체의 가운데에 중심을 할수록 이제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급가속을 해도 받아주고, 내가 급브레이킹을 해도 받아주고, 급격하게 코너를 들어가도 받아주고, 그런 거예요.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벤츠는 요렇게까지는 안 돼요. 벤츠도 많이 이제 출력도 좋아지고 반응성도 좋아지고 했지만 요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 시리즈가 지금 휠베이스가 거의 3m 정도 되고 엄청 길기 때문에 회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지. 이 엔진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좀 뭐 굳이 제가 비교를 하자면 530i가 최대치고요. 디젤이면 어떨까요? 디젤로 가면 엔진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디젤 4기통도 좋죠.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엔진이 무거워져요. 엔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밸런스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좋지만 얘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벤츠의 4기통도 좋죠. 직렬 4기통이고. 근데 얘보다 조금 앞에 있기 때문에 얘만 못한 거고, 아우디 A6는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얘만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도 받아주고, 뒤 브레이킹 할 때도 받아주고, 커브 틀 때도 받아주는. 위치에 따라서 더 쏠릴 수가 있다는. 그렇죠. 엔진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얘는 거의 뭐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3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제 5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내가 돌리고 싶은 만큼 돌려도 된다는 거예요. 엔진 끝까지 돌려도 차가 다 받아주고. 근데 6기통으로 넘어가면 출력은 더 세지지만 무게 배분에서는 손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 어댑티드 댐핑 컨트롤, 뭐 전자식 댐핑 컨트롤, 뭐 에어 서스펜션, 뭐 이런 거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주기는, 뭐 LSD 넣고 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뭔가 장치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530i가 5 시리즈 중에서 탑이고요. 벤츠 A6 비교를 했을 때도 단연 탑입니다. 요거는 뭐 반론을 제기하기 힘드실 거예요. 요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엔진 배치를 더 안쪽으로 했을 때 잃게 되는 점은 없나요? 있어요. 대박. 우리 피치님 대박.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이 뒤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좁아지죠. 근데 벤츠도 요즘에 많이 뒤로 왔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실제로 5 시리즈가 더 넓습니다. 이 클래스보다. 근데 이제 제네시스랑 비교하면은 좁거든요, 얘가. 제네시스 많이 넓잖아요. 그런 부분. 아우디도 실내 공간이 꽤 넓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폭이 더 넓어요. 5 시리즈가. 그래서 이제 좀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요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데, 자, FMR이 기동력은 좋아요. 스포츠 주행을 하고 막 이런 건 다 받아주고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치명적인 단점. 고속 크루징 때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고속 크루징을 하면 구조상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승차감을 조금 더 좋게 하기가 힘들어요. 무섭다는 얘기죠, 그때. 아니, 고속 크루징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벤츠를 타고 고속 크루징을 하면 쭉 직진으로 갈 때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고속 크루징 때의 직진 안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똑바로 못 가는 건 거예요? 똑바로는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150km 쭉 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편안하게 150km를 쭉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크루징으로 쭉 간다고 생각해봐요. 곡선이 아니라 직진으로 쭉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직진으로 갈 때는 FMR 바디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승차감을 유지를 하려면은 엔진이 앞에 있거나 더 뒤로 와가지고 더 뒤에 있거나 약간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BMW는 너무 50대 50이야 지금 앞뒤가. 그러니까 523D를 타고 고속 크루징을 하면 530i보다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로 벤츠를 타고 고속 크루징을 하면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네시스 G80이 고속 크루징을 하면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BMW의 540i를 타고 고속 크루징을 하면 530i보다 고속 크루징의 직진 안정이 좋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혹시 이 530i가 애매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고속 크루징의 막 승차감이 편안한 승차감을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예전처럼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E바디나 F바디처럼 고속 크루징이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얘도 워낙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걔네들보다 떨어진다는 거지. 막 불편함을 느끼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한. 네, 프리미엄 세단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겠죠. 전장 5m에 달하는 이 사이즈급에서 프런트 미드십의 구조를 띠고 있는 세단이면서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이 정도의 스포츠한 주행이 가능하면서 이 정도의 공간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정도로 럭셔리하고, 이런 차는 전 세계에서 530i가 유일합니다. 없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유일합니다. 얘가 대체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5 시리즈는 4기통을 사야 된다, 가솔린을 사야 된다. 디젤이나 6기통은 대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BMW 5 시리즈의 4기통 모델 530i는 대안이 없어요. 530i는 그래서 4기통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륜을 사셔야 됩니다. 엑스드라이브 필요가 없습니다. 출력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전륜 구동이 필요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차만 무거워져요, 엑스드라이브 쓰시면. 그래서 530i는 얘를 사야 됩니다. 530i 엠팩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 BMW 530i를 2년 4만 킬로를 타면서 정말 단점이 없는 차지만 이 차의 치명적인 단점만 모아서 다음 편에서 뵐게요.